안녕하세요, 먼데이나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라반 에어스트림의 타이어를 교체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라반의 타이어는 2019년도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타이어를 한번 점검해봤는데 이렇게 균열이가 있길래 깜짝 놀라서 타이어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렌치가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토크 렌치를 구매했는데요. 타이어를 교체할 때 휠에 있는 볼트를 너무 세게 조이면 나사선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토크 렌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토크 렌치와 달리 이렇게 전자식 토크 렌치는 사용자가 원하는 토크를 바로 설정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토크 렌치의 경우에도 이렇게 토크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스트림 16피트 반비 모델의 경우 휠 너트를 100에서 110 파운드피트 정도의 토크로 조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휠 너트의 경우에는 21mm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오일 자키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카라반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품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스트림이 약 1.5톤 정도 되는데 위압 자키는 최대 3톤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자키를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키를 구매하실 때는 약간 오버스펙으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괜히 용량이 조금 딸리는 제품을 좀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신경 써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키가 최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무게만 많이 들어 올리고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는 자키라면 타이어를 교체할 때 높이가 낮아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오일 자키를 하나 구매해 놓으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기 때문에 오프로드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나쯤 구매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실제로 에어스트림의 타이어를 교체한 것은 이번이 아니라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정말 한겨울에 타이어를 점검해 봤는데 타이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급하게 교체하게 됐는데요. 타이어는 이베이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타이어의 경우에는 칼스타 카라반 전용 타이어입니다. 사이즈는 215에 75R 14인치 타이어인데요. 타이어 공기압은 최대 50psi까지 버틸 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의 경우에는 가격이 88불로 굉장히 저렴한데요. 의외로 배송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배송비는 한 짝에 17만원 정도씩 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짝당 약 3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타이어가 있으면 그 타이어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맞는 구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베이에서 비싼 배송료를 내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타이어가 굉장히 고급 타이어도 아니고 실제 어디서 제조됐는지 확인해 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정말 이 타이어는 중국에서 제조돼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온 귀한 아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라반의 타이어를 교체해 볼까요? 일단 카라반을 자키로 들어 올리기 전에 이렇게 꽉 잠겨있는 타이어의 너트를 풀어줘야 됩니다. 막상 카라반을 들어 올리고 이 너트를 풀려고 하면 바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하실 분들은 저와 같이 꽉 잠겨있는 휠 너트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주의할 게 이 너트들을 모두 다 풀어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풀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너트를 살짝씩 풀었으면 이제 자키로 카라반을 들어 올릴 차례입니다. 자키를 이용해 카라반을 들어 올릴 때에는 자키를 놓아두는 곳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키로 최대 3톤까지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만약에 이렇게 자키를 놓은 경우에는 카라반의 외부 프레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카센터에 가서 엔진 오일을 갈 때에도 리프트를 통해 차량을 들어 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정비사님이 신경 쓰는 부분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차량을 다 들어 올렸으니 이번에는 카라반을 고정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자키로 받쳐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낮춰서 오일 자키를 빼고 작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카라반을 다 들어 올린 상태니까 남은 너트를 모두 풀고 휠과 타이어를 카라반에서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 휠 타이어가 14인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무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존에 꼽혀있던 타이어를 분리해 보았습니다. 정말 타이어에 균열이 가 있을 정도로 상태가 무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정말 이 타이어를 가지고 계속 여행을 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어를 제외한 카라반 부품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카라반을 점검해 보아서 나름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를 제거하고 새로 구매한 타이어를 기존 휠에 장착하는 부분은 동네 카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휠 밸런스도 봐야 되고 전문적인 공구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작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작업을 끝내고 온 타이어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 페인트도 마르지 않고 반짝반짝한 타이어를 보니 벌써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타이어를 장착해 볼까요? 사실 저는 탈착이 힘들지 장착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요. 또 하나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휠 타이어를 교체하고 오는 동안 아웃트리거가 아주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자키를 통해서 카라반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카라반의 아웃트리거를 너무 믿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자키를 통해서 카라반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내려간 건 아닌데요. 작업할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다시 자키를 이용해서 카라반을 들어올렸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자키로 카라반 들어올리는 게 의외로 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자키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볼트와 너트를 잘 조립해주고 조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의외로 또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이런 작업들을 매일매일 하시는 자동차 정비사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너트를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맞춰놓았던 토크렌치의 최대 토크 110파운드-피트가 되면 토크렌치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딱 이때까지만 렌치를 조여주면 됩니다. 토크렌치 없이 힘으로 무리하게 조이다 보면 나사선이 뭉개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타이어를 수리할 때 정말 큰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너트들을 소리가 날 때까지 조여주었습니다. 모든 너트를 다 조여준 상태에서는 이렇게 오일 자키를 빼내기만 하면 작업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의외로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카라반 타이어를 바꿀 때 직접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아마추어같이 저 같은 사람이 타이어를 교체할 때 자칫 잘못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서 작업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지난해 겨울에 촬영한 영상을 이번에 편집을 하면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온 설경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또 눈이 펄펄 내리겠죠. 사실 캠핑의 꽃은 겨울이니까 지금부터 겨울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